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47분입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한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누르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그에 비해서 다른 시장들,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갔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도 엔덱스 기준으로 좀 강하게 눌림이 2% 가까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높이다가 이제 파형이 어느 정도 수정, 어느 정도 조정이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많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하단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짓눌렸습니다. 굉장히 짓눌렸다가 환율도 급등을 하고 거의 폭등 수준까지 기존 1,406원이었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다가 지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급등을 하고 반도체 위주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엇박자죠. 엇박자가 좀 나려고 하는 모습이 나려고 하는데 그 엇박자라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시장들과 기존에 많이 내렸던 시장들 사이에 싱크로가 맞지 않는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메신저상에서는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영상에도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폭등성 장세가 한번 남았다. 그 장세가 나온 이후에 시장의 침체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는 게 몇 주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고 아직 근데 한국 시장은 그렇게 폭등성 장세라고 나올 만한 게 나온 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굉장히 누른 상태에서 이제 조금 약간 상승을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5만원까지 이제 가능성이 열려있다. 57,000원인가? 58,000원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이제 조정 이후에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밌어요. 한 5만원 근처 49,000 몇백 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하락을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또다시 파형을 그려야 되고 파형을 그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에서 5분봉 사이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느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일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급등성 장세가 나올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파형은 나와야 돼요. 파형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대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던 LG 엔솔을 중심으로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내년 5월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침체가 좀 뒤로 밀릴 거예요. 뒤로 밀리면서 지금까지 모습만 보자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폭등성 장세일지 아닐지도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모습만 보자면 한국 시장을 너무 눌렸기 때문에 돌리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보일 거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무 올라갔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향후에는 좀 같이 또 가려고 하는 동조화 기간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지난주 영상이죠. 목요일 정도의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또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신규 실업 적응 건수랑 생산자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말은 시장이 완전히 꺾여서 폭락성 장세로 간다. 이런 거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 수출입 물가지수부터 시작해서 소매관리 이거 역시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파월의 연설도 있었지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냥 시장이 눌려야 되는 곳에서 눌리고 간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폭락의 형태의 그런 모습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나오긴 나올 거예요. 폭등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하락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다음 주 나올 지표들을 보면 이제 화요일날 주택 착공 건수가 나옵니다. 내수시장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또 목요일, 항상 목요일 날은 연속 신규 실업당 정부 건수 나오고 20년물 채권 입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기존 주택 판매 건수 나오고 10년물 팁스, 페드 발란스 시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침체 시그널이 좀 뒤로 계속 밀릴 수 있다.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한국 시장도 올라가는, 그리고 조금 올라갔던 시장들은 침체하고 그동안 침체했던 시장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약간의 싱크로가 맞지 않는 구간들은 나올 거고, 향후에는 좀 더 모여지면서 한 번의 상승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핵심은 어쨌든 달러가 금리 기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세와 강세를 조절할 것인데, 페드와치 툴에서 가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375에서 400 수준에서 거의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향후에 또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일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급락성 기간이 아니다. 계속 급락성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하락이다. 점진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급격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을 할 거예요. 그동안 눌렸던 시장들이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달러의 약세를 중심으로 시장을 눌렀다면, 한국 시장 기준으로요. 시장을 눌렀다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거예요. 상승한 기간들이 오면서 이렇게 눌리면서 나왔던 기간들이 어떻습니까? 시장이 침체의 모습들 보이면서 원달러 하늘도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 반대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증시가 올라가고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은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페드와치 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1.5% 정도밖에 하락을 안 시켜요. 125bp 정도밖에 하락을 안 시키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침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등을 시키고 금리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때 돈이 풀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야 돼요. 돈이 풀리면서 초반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금리를 올린다라는 모습과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또 침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풀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도 시장이 잠시 침체했다가 향후에 조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급등을 할 거지만 급등하는 와중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올릴까요? 천천히 같이 올릴 거야. 비슷하게 올릴 거나 좀 천천히 올릴 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 만들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인데 지금과 같이 급등성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푸는 시점,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간극을 보이면서 적당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특이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하는데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다만 이 초반에 금리를 다시 올리려고 하는 이 시기 초반에는 시장이 급등성을 올리다가 침체를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속도로 붙이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물가도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구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체를 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25년 5월 정도의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침체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파형 기준은 5월이기 때문에 시점은 뒤로 갈수록 밀릴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고 하면 파형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파형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소, 애플, 구글, 아마존 기존에 있던 AI 종목이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대신에 테슬라는 또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폭락이냐?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아니라 기존에 올라갔던 섹터들은 조금 누르고 기존에 떨어졌던 섹터들은 다시 올리는 순환매 장세다라고 계속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종목, 섹터별 이런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 것이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떨어졌던 섹터에 해당되는 거죠. 섹터도 시장도 해당되는 것이고 종목도 어땠을까요?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동안 떨어졌던 종목들 제가 시그널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시그널 나올 때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탈에셋, 오버나잇 레포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구간에 들었어요. 주요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폭등성 장세 또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시장별, 종목별, 섹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시장은 좀 조정받고 한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향후에 싱크로가 맞는 구간이 생길 가능성으로 본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버날 레포도 거의 이제 하단에 왔어요. 하단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다 나오고 나면 이제부터는 토탈 에셋이나 금리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돈을 뿌릴 게 뻔해요. 돈을 뿌릴 게. 자, 그러면 시장을 돌아가 보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동안 올라가는 종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시장 들어가서 보시겠지만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닥 역시도 비슷해요. 이제 많이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급등성 장세로 보이고 있고 조금 올라가던 종목들은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한번 볼 텐데요.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면서 이제 눌렸던 시장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한국 시장 위주고 한국 시장의 주요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위쪽에서 다음 주부터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좀 유동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이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영상을 제가 월화 중에 아마 시장 변동성이 나오겠죠. 변동성 나오는 걸 보고 월화쯤에 한번 영상 다시 찍던지 그리고 주말쯤에 한번 찍던지 그렇게 영상 시점을 조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